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을 쇼처럼 즐기니까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기술주 중심의 하락과 함께 우리 시장도 힘이 막힌 금요일장입니다. 시총상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거친 매도와 함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어렵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큰,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내일의 주도주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안 봤다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또 거친 하락과 함께 주말 맞이를 해서 마음 불편하실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지체 없이 한 줄 평과 함께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원 넘게 출발했던 오늘 환율입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함께 1,450원까지 이 환율이 내려왔음에도 외국인의 거친 매도세, 여기에 기관까지 또 합세를 하면서 오늘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못 샀던 반도체, 지금의 조정을 좀 기회로 봐야 할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챙겨봐야 할지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월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 방송 출연했어요. 워낙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쵸. 또 유튜브 찍는데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만기,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에 만기일이 마무리됐어요. 요 시즌은 그동안 또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만기일 끝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수급이 흔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은 흔드는 과정이 있거나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또 만기일 중후군이 발생했다. 변동성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제 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트리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AI 기술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뭔가 성장이나 모멘텀이 붙을 만한 스토리가 붙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돌고 있다 보니까 그럴싸한 주가 모멘텀이 없는,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트리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에 누르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검은선 41선을 타면서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상향 조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것이다라고는 시장에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눌러놨기 때문에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주가가 빠르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간밤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한민국 시장이나 연동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저번처럼 41선 찍어놓고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실적은 계속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실적이 내년도 50조 원이 넘어가고 뭐 다 좋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피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박스에 갇힐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미 시장 오늘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그것이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의 판세를 가르는 어떤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IT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포기하지는 말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리거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19일에 나오죠. 19일이 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입니다. 네, 19일 엔비디아의 이 시장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 안물 알아요? 안물? 안물 안궁. 예, 안 물어봤어요. 네, 예. 선물 같은 좀 실적을 기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예.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도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도 최근에 제약주,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은 굳건히 버텨주고 또 나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보여줬고요. 또 지난 시간에 고환율 수혜주로 또 조선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한미 공동 팩트 시트가 나오면서 조선주도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정바이오텍 그리고 조선의 남자라고 좀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장 보셨을까요?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 줄 평 같이 이야기되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무려 집계 정확하게 좀 나와봐야 되는 대략 4조입니다. 4조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이 2,500개입니다.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2,500개가 다 올라가나요? 반대로 지수가 나쁘다 해서 2,500개가 다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주도주 교체 순환 매매입니다.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징후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있기 전에도 며칠 전부터 변동성이 온 거 보셨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시그널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표까지 보여드리면서 이거 나오면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랬는데 어제 수능일이라 가지고 정말 어제 방송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금융 투자 외국인들은 1개월, 2개월 가까이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그 외국인의 물량을 그대로 금융 투자가 모두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투자는 어떤 식의 매매가 현재 32년간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냐? 연속성입니다. 한 번 매수를 하면 연속으로 2개월, 3개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때 2개월, 3개월 매도를 합니다. 그 시그널이 어제 나타났고 오늘 아침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주식은 수급입니다. 누가 사냐, 누가 파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가 나오고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매수세가 강합니다. 음봉이 나오는 이유죠? 매도세가 강한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왔습니다. 그럴 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전부터 시그널이 나타났었던 자리, 다시 말해서 조선 쪽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지금 방산 쪽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고 바이오에서 주도주가 나타나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조금씩은 시장에 인정하고 주도주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오늘도 바이오 특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을지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일수록 수급, 실적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 숫자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단단히 버텨준 종목들 우리는 더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단단히 버텨준 하이라이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리뷰해보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코코코 시리즈 코세스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버텨주면서 296%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메카로 역시나 127% 넘는 상승률입니다. 1승 다들 기억하시죠? 99%대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케이프, SJG, 세종, 삼영까지 92%, 90%, 68%대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를 해주실지 이경락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세스나 메카로가 그 IT가 이렇게 쉬어가는 장에서도 빠지는 장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실적 베이스가 확실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뭐 후발주자로 치고 나오면서 모양 만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삼영이 좀 잘 보여요. 그래서 잠시 후에 삼영은 제가 또 수급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온 배경 왜 그런지 자세하게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과 연결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을 또 시장은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버텨준 실적과 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우리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수급 포착 종목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호영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234% 엄청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로켓 헬스케어 역시나 140%, HJ중공업 137%대 어마어마한 상승률
상승률이고요. D&D 파마텍, ABL 바이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각각 127%, 124%, 120% 넘는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정말 탄력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쏙쏙 뽑아왔다는 게 이 종목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변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이제 4시에 종목쇼의 애청 시청자님들, 자, 반도체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이제 계좌를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어 테크놀로지 올해부터 이제 템버거가 왔고요. 그리고 로켓 헬스케어는 이제 출발할 자리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나 그리고 다음 달 초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한해서 꽉 차면서 100%가 대부분이 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도주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 이제 수능 전날에 제가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급등주의 급소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급등주의 급소는 뭐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나오는 그 종목의 명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소외받은 그 잡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상한가 제외하고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모멘텀까지 가미된 종목이 상한가를 붙인다면 당연히 그게 주도주고 그때부터가 매매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라 그러면 무서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오히려 더 1, 2%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워요. 어설프게 올라가다가 더 빠집니다. 가려면 강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주도주가 나타난 바이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바이오로 전체적인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이오를 중점적으로 보셔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상한가는 또 이 주도주 시작에 이 신호일 수 있으니까 오늘 또 그런 종목들 가득 챙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조금 변동성 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이 참 간절하고 절실한 시장인데요. 우리 이경환 대표님 매일 평일 무료로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매일 12시 30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치고 들어오시고요. 종목쇼를 쳐도 돼요. 네. 매일 낮 12시 30분에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주 진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리딩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거나 그냥 유튜브에 종목쇼라고 치시면 이경환 대표님의 썸네일이 담긴 얼굴이 담긴 썸네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무료로 못다한 종목 상담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오늘 장 하이라이트 종목들 먼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파랗게 질린 전광판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단단히 버텨준 제약바이오, 정태오젠,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수급포착이었던 알테오젠 눈에 띄고요. 이 시간도 여러 번 수급포착이 됐던 비교적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반도체 후공정 몇몇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가져와 주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프로텍, 삼영, 퓨릿, 리노공업, DB하이텍 선정해 주셨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LGD 현대중공업, 플리톡, 코오롱 생명과학, 루킷 헬스케어, 이뮤온시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근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뭐 네페스나 DIT 이런 것들도 다 실적이 좀 좋거든요. 네. 대부분 후공정에서 실적 좋은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터져요. 근데 이게 4분기 때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계속 믿고 볼만한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도 위주로 선택했으니까 잠시 후 종목들 자세히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 배진하지 않은 숫자에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나아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가져가셨을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이 좀 약세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요 종목들로 세팅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 가져오셨을 것 같으니까요. 종목 이름만 챙겨가지 마시고 전략까지 꼼꼼하게 메모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전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8월 29일에 가져와 주셨던 프로텍 38%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볼게요. 네, 프로텍은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디스펜서 장비 업체고 뭐 TSMC에도 납품될 수 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오사트 업체들로 레이저 기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납품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저 관련돼 가지고 뭐 얘기 나오면 후공정이랑 연결되는구나.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DI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후공정 레이저 기업인데 오늘 실적이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프로텍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튀어 올랐고요.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리플로 뭐 이런 단어가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레이저 기반으로 그럼 레이저 기반으로 들어간다 후공정 쪽에 매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펜서, 솔더블, 어태치 이런 모든 것이 다 후공정과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이 좋다는 얘기는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장에서 기술주에서 굉장히 힘든 장에서도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시죠? 이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들어온 수급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된 프로텍 오늘장 하이라이트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정호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 역시나 이전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8월 20일에 소개를 해주신 HD현대중공업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 3사는요. 사실 뭐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할 필요도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은데 주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급소 자리가 나오게 되면 꾸준하게 모아 가셔도 아주 무관합니다. 자, HD현대중공업 차트 보면서 왜 지금 현재 또 들고 왔냐라고 보게 된다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급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실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급소죠. 사실 어제 방송만 하더라도 어제 이야기 드렸었어야 되죠. 22선 돌파하는 골드크로스가 어제 나왔고요. 어제 나왔죠. 61선, 자 21선 그리고 5일선 따라오는 자리죠. 근데 오늘 또 개파락의 양봉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뭐죠? 매집이죠. 매집. 다시 말해서 급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본다면 이번에도 이 고점을 65만 원을 한 차례 또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잠수함 이야기가 좀 많았죠. 자, 핵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미국 잠수함의 근조 승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연료 조달과 기술 요건의 마련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자 여러분들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근조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첫 단계를 깼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오션이라든지 오늘 하나오션은 사실 조금 매도 물량이 낮지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대부분의 물량은 현대 가족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에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굳이 뭐 들고 계시는 분들 포지션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내년까지 끌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얼마 전에도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삼영입니다. 다들 기억하실까요? 68%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68%의 더 지금 높을 것 같은데 네. 뭐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뭐 정원 대표가 3영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또 이 탐방 갔을 때 종로에서 비 내려가지고 맞아요. 빈대떡 먹고 왔던 얘기도 하면서 참 스토리가 많은 기업이에요. 근데 삼영은 커피시터 필름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컨덴서에 그 안을 뜯어보면 전류가 흐르게 해주게 해주는 어떤 비닐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커피시터 필름입니다. 이게 원래 일본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동사가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크게 마진이 좋아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ESS나 자동차,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인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조명을 받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자동차 전장화, 로봇 시대 그런 것이 열리게 되면 혈류가 아니라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커피시터 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업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을 50억 정도 예상했는데 56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더 좋게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거죠. 야, 3분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색하게 굉장히 그거를 오버해주는 컨센을 상회해주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어요. 50억 이상 찍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2천억. 글쎄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싸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었죠. 52주 신고가에 종합점수 77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같이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도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된 삼영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가져오신 종목이에요. 10월 13일에 처음 소개를 해주신 플리토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플리토입니다. 플리토입니다. 자, 플리토는 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AI 언어 기반의 관련돼 있는 데이터에 수집하는 종목인데 사실 언어 데이터 판매 전문 기업 AI 관련돼 있어 가지고 사실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온 데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믿음 자체,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데 유일하게 플리토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문을 두드리고 톡톡톡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연일 이제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추세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아주 지금 아주 여러분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플리토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딱 보자마자 느낍니다. 2026년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세가 잡힌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에 움직이지 여러분들 주식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낙폭, 가대, 저평가, 저퍼 움직이질 않습니다. 추세가 잡힌 종목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영업이익의 볼륨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시장이었죠? 약세였습니다.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의 관통형 캔들과 함께 영망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점점 움직이다가 5일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 관통형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영망치가 만들어졌죠? 그럼 월요일날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죠? 5일선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장이 나빠도 5일선에서 딱 먼저 부딪혀서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데이터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한글, 몽골어 그리고 아프리카 등 자, 이 대다수 데이터에 희소한 저자원의 이 언어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텐센트, 바이두, 네이버, 카카오 등의 자체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고품질의 이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냐?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AI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볼륨을 딱 보십시오. 현재 두 자리 숫자에 20억씩 나오는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 20억 가지고 이야기하죠. 성장주는 원래 영업이익이 있으면 더 이상한데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24%, 25%에 25억에 28억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성장 달릴 수 있다. 조금 전에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템버거를 만들었습니다. 템버거를 만든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한 자리 숫자인데도 템버거가 나왔습니다. 네. 미래라는 거죠. 미래에 배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플리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플리트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퓨릿이에요. 퓨릿. 네. 제가 ENF 테크놀로지 가져왔고 과거에 정우영 대표가 퓨릿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퓨릿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시장 컨센에 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근데 이번 3분기는 전공정들은 실적이 어닝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내년도에 전공정 쪽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퓨릿은 이번 실적도 괜찮았는데 내년도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게 서서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공정 쪽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강강에게 원재료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삼양 NC캠도 지금 강강에게 원재료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좋거든요. 이쪽은 다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좋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퓨릿의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림 보십시오. 서서히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빠졌던 부분을 만회하는 그림,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차트 점수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95점. 점진적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포착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초입 구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됐던 퓨릿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자, 코롱 티슈진을 또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롱 그룹들의 이제 생명과학 쪽, 바이오케미컬 쪽에 이제는 이번에 이제 슈팅을 한번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징후가 나타났죠.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개파락이 양봉, 그리고 어제도 개파락이 양봉. 자, 매집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코롱 생명과학의 과거 패턴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5일선 패턴 보셨죠? 매집 들어가고 한 차례 털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21선, 61선 샌드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동평균선을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 양음을 주면서 매집 뜬 이후에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 실어주고 전 고점의 매물을 한 차례 앞둔 자리에서 개파락의 두 양봉이 두 개가 났다는 것은 자, 3개, 4개만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슈팅을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케미컬 사업 부분의 원료의약품의 의약 중간체 생산하고 있는데 바이오케미컬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신경병성 치료제, 통증 치료제, 케미컬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함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KLS 2031의 이 신경재생 통증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티슈진의 물량을 곧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티슈진 차트 한번 볼까요? 티슈진 차트를 보면 야, 급등주 차트네요. 네, 다음 주에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 티슈진과 함께 다음 주에 노려봐야 되는 종목 코롱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들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 보니까요. 오늘도 단단히 버텨준 테스트 붙은 후공정 기업이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간 몇 번 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인 만큼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률이 기존 이야기하고 나서 3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리노공업은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노공업 실적 시장 컨센은 안 좋게 나오는데 3분기 때 의외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근데 정말로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았어요. 제가 그 9월 달에 분명히 좋아지는 정보를 분명히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본 게 아니라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고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마진율을 45% 이렇게 잡았는데 49% 후반대가 나왔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리노공업은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리노공업은 포고핀입니다.
스프링 들어가 있는 이 필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반도체가 커스터마 되면 될수록 리노공업은 최대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고 HBM4 아직 양산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거기서 로직 다이를 붙인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은 특수를 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올해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또 점프업하는 내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지금부터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4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인들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일부만 줄이는 그런 형태였고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이런 그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자, 종합점수 75점. 좀 기다려봐야 되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리노공업 오늘장 시장의 선택을 받은 네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9월 24일에 포착이 됐던 로킷 헬스케어. 아까 리뷰에서도 살짝 봤듯이 14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의 전망?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어스 테크놀로지 지금 템버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후로 AI 관련돼 있는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인 로킷 헬스케어가 2차 상승 준비 중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가 나타났다. 이제 바이오를 해야 된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릴리에게 이 3조 8천억의 기술 이전, 사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는 내용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타나면 그 바스켓, 다시 말해서 빛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ABR 바이오가 어떠죠? 영망치 양봉에 오늘도 음봉에서 모두 다 끌어들리면서 릴리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대박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알테오젠의 자리를 릴리가 투자한 ABR 바이오가 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참을 더 가야 되니까 절대 내릴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사 가는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째죠? 155번째입니다. 자, 155번째 의견을 드리는 알테오젠입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자, 그러면 환경이 만들어졌죠. 올릭스도 보시게 되면 연일 5개월 동안 연일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내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벨트 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로킷 헬스케어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파라기 양봉에 징검다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접목해 환불을 자동 모델링하고 맞춤형 패치를 제작하고 있는 의료 AI 3D 프린트의 개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뇨발 치료제 중심으로 피부환, 연골, 욕창, 만성 상처 등의 신규 시장을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 5월 달에 들어왔는데 2분기 연속 영업 실적 영업 흑자를 내면서 역시나 숫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연일 기관과 외국인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환경도 좋고 흑자 전환을 통해 2차 상승이 가능한 로킷 헬스케어 다음 주에 급등주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와 함께 155번째 또 알테오젠까지 빠짐없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얼마 전에도 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이죠. DB하이텍입니다. 5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뭐 리얼스틸이라는 영화도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이야기 들었었죠. 피지컬 AI 시대에 열리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차든 로봇에 첨단 반도체 칩만 들어갈 필요가 없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반도체가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DB하이텍은 자동차 전장용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이게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 수십억 개의 로봇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게 되면 당연히 아날로그 반도체의 쇼티지가 발생할 거고 DB하이텍의 공장 가동률이 거기에 대한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4분기 실적도 계속 좋을 가능성, 그리고 쇼티지까지 예상해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아니죠, 정말 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무엇이 부족해질까의 대표적인 예시의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다음으로 가장 큰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들 꾸준하게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
다시 또 매수 들어왔습니다. 오늘 음봉 매수 전략 들어왔고요. 양봉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중견기업에서 뭔가 스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 스타가 될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니까 장기적인 관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장기적으로 보자 실적 받쳐주는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DB하이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면온시아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가 좋은 회사입니다. 족보가요? 아버지가 유한입니다. 유한 양행입니다. 오, 그래서 유한. 회사는 탄탄하고요. 이런 재무적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의 바이오를 설명해 드리면서 따라오는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 빅파마의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스몰캡까지 이야기 드리는데 저번 주에 그러면 스몰캡 쪽으로는 어떤 종목인지 또 같이 리뷰하면서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Y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Y바이오로직스. 자, 두 번째는 큐렌트도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이오를 빼놓고 어떻게 지금 현재 매매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면온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온시아를 자 보시면요. 자, 쳐보겠습니다. 온시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적등주 패턴이 만들어지긴 바닥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앞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영망치가 나올 수 있죠. 오늘 시장이 좀 그렇다 보니까 영망치 양봉이 또 만들어지는데 차트가 V자 반등을 좀 준비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족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항암 치료제의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의 면역 항암제 전문 회사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은 IMC 하나하나 001 그리고 IMC 002이 있는데 2027년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상 중이고요. 특히 2021년도에 중국의 3D 메디슨의 계약금을 800만 달러를 통해서 총 한 4억 7,050억 달러의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능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단기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 물량이 돌았기 때문에 V자 급등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일단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이면온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5%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우신시스템, 셀바스 헬스케어, 농심이 그 뒤를 이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첫 번째 종목 인카금융서비스가 4%, 5%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제닉, VT, S&D가 그 뒤를 이어서 3%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 지금 저녁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실적을 내가 어떤 종목을 받았을 때 이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 그 주가가 빠지는데 근데 4분기 때 턴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너무 그 변동성에 내가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NXT 시장에서 굉장히 피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실적이 저점이거나 아니면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적에 대한 탄탄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 관망해보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우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관련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돌았고 이슈가 나오는 종목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월요일 아침에 갭을 띄우고 나서 수급이 만약에 들어와서 점핑 양봉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한 차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도 가능할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마이크로 컨택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한가 맞았네요. 26,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손절하고 종목 교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하한가와 함께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경래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뭐 대답은 아시죠? 노. 노. 절대 노. 자, 마이크로 컨텍스트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가뜩이나 기술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다 보니까 빠지는 케이스였는데, 자,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마이크로 컨텍스트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네. 변압기에 들어가는 IT 부품, 반도체 부품도 만들고요. 변압기의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소켓이에요. 근데 소켓은 리동공업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하반기 때부터 좋아져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는 그냥 그랬는데 4분기 그리고 1월 겨울 봄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번에 실적 나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3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었을 거예요. 2분기 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보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도 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 아, 그러면 하반기 때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 종목이 하반기 때 실적 좋아가지고 올라갔던 그 행태를 보여주게 되면 보통 점상으로 이렇게 자주 가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50억대 안 나왔네 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반기 때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 4분기와 1분기, 내년 1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오겠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4분기와 또 1분기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지금 손절하는 거는 노. 일단은 홀딩하자 또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상담 셀트리온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3년 기다렸어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정우영 대표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려도 3년이나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이 종목을 그렇게 맹신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들고 계셨더라면 사실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또 분위기도 괜찮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어떤 의견을 줘도 못 바꿀 겁니다. 왜 의견을 줬냐? 좋아요? 나빠요? 요거 들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누르고 나빠요 누르면 에휴, 잘 모르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죠. 질문이 틀렸는데 왜 어떻게 바른 정답을 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 거를 왜 빠졌냐 물어보지 말고 외국인이 왜 팔았냐고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질문은 다 결정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전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1만 원대와 22만 원대가 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미래 성장성이 더 가미가 되고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이 현재 연일 다리를 걸치려고 오고 있는 알테오젠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셀트리온보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추세에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만나봤고요. 한 종목만 세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상담은요. 삼성 SDI 들어와 있습니다. 평단가 21만 원인데 팔찌 고민 중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일단 수익권이신데 매도 수익 실현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경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그 수많은 종목 상담을 하면서 2차 전지 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을 내가 처음 봤거든요. 일단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대단하셔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절반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삼성 제가 셀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삼성 SDI를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줄여놓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마불사라. 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가 살아날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강한 매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가지고 가시되 새로운 주도주의 손바뀜, 그러니까 진짜 대마불사가 살아나는지 반도체가 살아나는지 여부 판단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반등시 절반을 줄여놓고
어떤 주도 섹터가 발생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반등 시 한 50% 비중 정도는 수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한 이후에 총알을 장전해 놓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입니다. ABL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31,240원 10% 들고 계시는데요.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광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좀 적어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음 주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데 이거 혹시 자랑하려고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보면 템버거 또 이분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 드리면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조만간 알테오젠이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알테오젠이 이사 가는 그 빈 공간, 다시 말해서 패시브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4번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알테오젠이 가게 되면 그 바스켓 자체는 어디로? 바이오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이동하면 2차 전지로 메꾸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후보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올릭스라든지 페트론이라든지 삼천당이라든지 리감이 있었는데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어째 보면 시가총 1위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세rum봉, 5일선 단기 음봉, 세rum봉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수익 확대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시면 이경락 대표님과 더 꼼꼼하게 무료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 통해서 더 자세한 상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봐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 봐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올라운더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5종목입니다. 세진중공업, 유바이오로직스, CJCGV, 파이버프로,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올라운더픽 종목 3박자 모두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종목들이라는 거겠죠. 이 가운데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보죠.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CJCGV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유바이오로직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유바이오로직스부터 투자 포인트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빠르게가 아니라 그냥 끝내자마자 끝내야 될 것 같은 시간인데요. 그래요? 네. 자,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역시 저분이 바이오 또 이야기할 줄 알았죠? 맞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일주일 전부터 V자 급등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이동평균선을 넘을 때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차트 가르쳐드렸죠. 단봉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62선 돌파할 때는 어떻게 되죠? 수렴 확장. 수렴 확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등주 패턴이라고 또 좀 볼 수 있는데, 자, 기업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백신 관련 업체 있는데 세계 유일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공개 업체인데 경쟁사인 인도 샨타 바이오텍이 지난해 2021년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유바이오로직스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콜레라 공공 백신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저번에도 한번 들고 왔었지만은 바이오 시즌이 아니다 보면 빨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5%에서 40%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올해 520억입니다. 520억. 시가총액이 얼마다? 여러분들 꼭 메모해놓으세요. 5천억입니다. 어떻게 바이오 회사가 500억에 시총 5천억이 나온다? 우와,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CJCGV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희 대표님이 짧고 굵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CJCGV 이경락 대표님이 가져오셔서 더 의외인 그 종목인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저도 국정 산업을 제가 가지고 나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네. 좀 색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반도체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닌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무아도라는 영화 아세요? 무화도요? 무아도. 모릅니다. 이게 베트남 내 전쟁 영화거든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태극기 휘날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베트남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CJCGV가 베트남 내 극장 산업 1위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1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가 계속 붙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제 GDP가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베트남 내에서 영화 산업이라 우리나라 1990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산업이나 이런 극장 산업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붙으면서 CJ, CGV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분위기. 무화도 저도 한번 봤거든요. 뭐 진짜요? 도대체 뭔 내용이야 봤더니 태극기 날려면 거의 비슷해요. 국뽕 영화가 여전히 잘 먹힌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장 컨셉만큼 나왔어요. 뭐 어린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샀죠. 이제는 좀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냐. 베트남 내의 산업도 하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서서히 고개 들면서 거래량 터졌고요. 차트 점수 나쁘지 않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CJ, CGV 이경라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아쉽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이야기해 주실지 이경라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로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제 별명이 여의도 상남자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아드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에 진짜 남자 이경락이 여러분들 만나뵙고 시장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니까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상남자지만 꼼꼼하기까지 하십니다. 꼼꼼하고 이 확실한 전략 12시 30분 평일에 함께 하셔서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